네, 안녕하세요.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. 네, 오늘 피파리 조아윤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끝이 났고요. 오늘의 책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입니다. 예, 되게 두꺼운 벽돌책인데요. 사실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여러 번 다뤘어요. 그만큼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 PCM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, 특히나 오늘 주하영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내용이 오늘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이 안티프레질이 조금 더 저한테는 오늘 새로움으로 좀 다가왔어요. 공유해주신 부분이 사실 좀 용어도 어렵기도 하고, 어떤 내용을 나눔을 내가 해야 될까? 진화라는 부분은 앞전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너무 뻔하기도 한 것 같고 또 겹치기도 하고, 그래서 좀 이번 나눔을 할 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난해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어떤 부분이 와 닿았었냐면요. 그러니까 저의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자면, 유전자 코드의 잘못된 복제로 간헐적이고 무작위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돌연변이 덕분에 자손들 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가장 좋은 자손이 번식하게 되어 종 전체의 생존 적합성이 향상된다. 따라서 진화는 돌연변이의 무작위성과 환경의 무작위성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문구가 저는 좀 들어왔습니다. 왜냐면 제가 지금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아이 셋을 출산을 했거든요. 첫째를 5년 만에 이제 가졌는데요. 검사에서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그 결과가 다운 증후군이었었거든요.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면 지금 17살. 그쵸? 고1. 다운 증후군이어서 정말 저한테는 정말 어찌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블랙스완 같은 일을 겪은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나요? 여러 정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판단이었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보내야 했고, 근데 지금의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 문구가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난해했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더니, 지금 이제 조아영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수업의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게, 이게 자연의 법칙이구나.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구나. 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, 사실 그런 옛날의 일을 생각을 하면, 그러니까 그 아이가 5월 11일 날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아이를 보냈는데, 매해 5월 달이면 어김없이 이제 생각이 났죠. 한동안. 근데 이게 시간이 참 약이고,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 이때는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시간 속에서 좀 덤덤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안티프레질에 나눠주신 챕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다시 몽글몽글 올라오면서, 뭐 슬프거나 막 그 옛날에 그거에 막 잠겨서 뭐 감정이 막 그러진 않았고요. 한 번 더, 맞다.
나는 아이 셋을 출산을 했지. 첫 아이를 그렇게 해서 보냈었지. 좀 그런 생각을 좀 오랜만에 좀 해보게 된 그런 상황이 오늘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거구나 느꼈고,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참 많이 걱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나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정말 예측 불가한 상황들을 제가 겪고, 몸으로 겪고 또 정신적으로 겪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둘째를 가질 때에도, 아니, 둘째를 갖고 나서도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. 그 주스마다 검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 정상 수치에서 벗어날까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,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둘째, 셋째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더 좋은 유전자를 주시려고 하셨나 보다. 또 그렇게 또 그런 관점으로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수업에 있어서 오늘 진짜 좋았거든요. 또 안티프레질의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볼 수 있었던 게, 오늘의 키워드는 항해인가 표류인가 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. 참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번뜩이는 키워드를 갖고 오시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. 바다에 배가 있는데 표류되어 있을 것인지 항해할 것인지, 그거는 선장만이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멀리서 볼 때는 그게 항해 중인지 표류 중인지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예전에 저의 그런 고루한 모습, 그리고 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저의 모습, 그런 저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들을 탈피하고 싶어서 꾸준히 이렇게 피싱 교육을 받고 있고, 어찌 보면 속도가 빠르게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저는 저만의 속도로 그렇게 항해를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. 오늘 참 이 용어가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사실 뭐 앞전에 저의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, 안티프레질의 그런 성격이 되게 예측이 불가하고 무질서하고, 그리고 예측 불가하고 무질서, 그런 가변성, 이런 것들이 다 안티프레질 하다는 표현에 다 속하는 건데요.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유기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참 이게 오늘 어떤 PD님이, 저희 수업 중에 김지순 PD님께서 유기체라는 단어가 잘 모르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나이가 48이나 먹었는데 참 이 유기체라는 뜻을 그냥 막연하게 알 듯 말 듯 그냥 그러고 산 거죠.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유기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.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나 쓸 법한 그런 단어이다 보니 저 역시도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좀 알게 되었고요.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아이스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유전자 간에 어떤 유전자를 남기고 그 유전자에게 좋은 정보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, 유튜브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성이다
이게 우리의 본업이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요런 부분들이 좀 오늘 수업 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. 이거를 저의 언어로 참 표현하자니. 그리고 저는 되게 이 유전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저는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사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. 근데 제가 저의 어찌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 16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끌고 온 거예요. 그게 왜냐면 제가 이 유전자, 저의 씨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나의 핏줄을 남겨야 된다라는, 참 어떻게 보면 누구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참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. 어떻게 남자가 그 사람 하나뿐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상황을 그때만 해도, 지금이라면 저는 그때보다 많이 진화가 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, 예전에 지금 생각이 나는 게, 예전에 주하영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. 그게 불과 23년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년이 넘었네요.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. 그때는 아마도요 라는 제가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아니요. 지금은 안 하죠. 왜냐면 그때보다는 제가 많이 배우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, 이 안정권, 이 안정권이 주는 이 바운더리가 결국에는 나한테,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남겼는데, 칠면조의 삶을 또 여기서 또 예측을 제가 못한 거죠. 칠면조의 삶을 제가 어찌 보면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. 왜냐면 그 안에 저 안에 거절도 있었을 것이고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허상도 있었을 것이고,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바보 같은 또 결정을 지금이라면, 지금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죠. 네.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도요라는 말이 나왔을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또 안전한 상황에 머물기를 원했었던 저였던 거죠. 그렇다 보니 이 유전자를 저는 이제 잘 보존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던 말이 뭐냐면, 엄마로서 내가 엄마니까 너네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뭐 하라는 대로 해. 어떤 그런 지시, 명령, 권위,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, 오늘 되게 좋은 표현을 하셨거든요. 엄마로서의 도구의 역할. 어디 갔지? 오늘 되게 많이 적었거든요. 진짜 많이 적었어요. 엄마로서의 도구의 역할을 해라.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.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휩쓸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도구로서의 역할. 사실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이기도 하고
지금 저희 상황이 뭐 그렇게 막 살갑지도 않고 여러 가지 건너야 할 산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예전에 저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저의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은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해요. 한 아이는 뭐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지만 또 한 아이는 저 엄마 무슨 사이비 빠져가지고 뭐 약간 이런 교육을 받는 이런 코칭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엄청 안 좋아요. 그거를 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게 말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 이제 피심 또 언어이다 보니 일반 아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되게 철학적으로 단어가 좀 어찌 보면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되게 뭐야 약간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것 또한 조금 제가 제 스스로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. 여러 가지로 뭐 이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배우고 있고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. 이성적으로 약간 행동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거고요. 주로 감정이 먼저 앞서요. 그거를 제가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뱉어버리고 또 이제 후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그거를 좀 망각을 할지언정 그래도 인지를 바로 알아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.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지. 라는 생각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발전이 됐다라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잘못된 쉬운 선택, 좀 바보 같은 선택, 그리고 또 귀가 얇다 보니까 좀 많이 속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속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. 요즘에 진짜 무서운 세상이잖아요.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중요한 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배우고 좀 깨닫고 그래야 되겠죠.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직은 저도 전달력이 있어서 미흡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좀 표현을 좀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좀 이거를 들으면서 반성을 했어요. 뭘 반성을 했냐. 아직 내가 감정이 많이 앞서는 사람이구나. 그리고 참 내가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그것도 찔렸어요. 이렇게 PCM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멘토님의 언어를 쓰면서 어찌 보면 좀 유식한 척 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는지 행동하는 척 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그랬고 좀 여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찔리기도 했고요.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
좀 질문을 잘 안 하는 저를 보면서 여전히 너는 생각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구나. 진짜 질문이 중요하거든요. 내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잘 안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,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또 약간 또 이렇게 파생이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일단 질문을 하려면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하려면 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. 또 생각이라는 걸 하려면 또 집중이라는 걸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얼기설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자신한테 참 질문을 참 많이 안 하고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오늘 저는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엄마로서의 도구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의 진화가 계속 되어야 하고요. 또 저만의 또 항해, 저의 속도로 조금씩 그렇게 항해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의 배움은 또 멈추지 않을 거고, 그리고 항상 이 불편함을,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이 불편함이요. 어찌 보면은 그냥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이렇게 줌 화면을.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러게요. 지금 이런 피파리 수업에 남아 계시는 분들을 보면 다 줌 화면을 몇 분 빼고는 줌 화면을 켜고 다 들어오시니까 분명히 나름대로의 각자만의 목적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거겠죠. 사실 근데 그게 편하지는 않아요. 모든 것들이 불편함을 동반을 하고 있고 그런 불편함이 곧 안티프레질을 하기 위한 또 그런 하나의 또 표현이기도 하고요. 준비, 참석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많이 좋은 거 배웠고요. 그리고 오늘 깨달은 점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만의 언어로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